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오늘부터 식품가공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오답 노트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답 노트로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에서 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 부민문화사 교재 582쪽짜리를 한 번을 완독을 했습니다. 단원대의 문제는 풀어봤고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공부 기간은 2주일 동안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열심히 아주 신경을 바짝 써서 공부를 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읽어만 봤지 절대로 뭔가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세 번째, 기출문제를 한 처음 시작했던 거 2010년도인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걸 세 개를 풀었더니 문제가 33개에서 35개 정도가 딱 맞더라고. 이게 36개가 맞아야지 합격을 하는데 볼 때마다 항상 이게 불합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제 이용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 뭐 분석을 뭐 철저하게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설렁설렁 한번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20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쉽거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문제가 한 5개, 17개 정도. 특히 뭐 계산하는 문제,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척없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꼭 두세 개가 틀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한 30개 정도가 이제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외우지 않으면 절대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패스를 하고 간단한 거,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외워줘야 이게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시험이 전부 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죠. 그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문제 은행에서 그냥 무작위로 축출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하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른 문제를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는 개념이 없어 이젠. 누구한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긴 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 십 몇 년치 정도가 기출 문제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기출 문제만 외워도 거의 뭐 천여 문제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문제만 다 외우면 또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게 틀린 것만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게 외워보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오답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짜고짜 이제 이 오답 노트만 가지고는 절대 이게 합격이 안 됩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컴퓨터로 이제 문제은행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특히 교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교재를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누가 정리해 놓은 뭐 요점 정리 그 파일을 좀 구해갖고 보시든지 해서 꼭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틀린 걸 다시 보고 이해하고 외울 건 적당히 또 외우고 또 다시 문제 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을 해도 이제 하루에 왕창 뭐 10년치를 다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하루에 한두 개만 풀어보고 그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게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5월 5일이고 시험은 이제 6월 후반에 보게 됩니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요 오답 노트를 될 수 있으면 한 열흘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그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요즘 자동차는 뭐 워낙 좋으니까 다 그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긴장감도 유지하고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를 혹시 보시고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 그 플레이리스트를 저장해 가지고 출퇴근하실 때 열어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15년도 4월 달에 시작한 4월 달에 실시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제 오답 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체류 및 절지동물의 혈색소는 해모시아닌이다. 해모시아닌. 제가 이 시험 보면서 이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해모글로빈을 쳤더니 틀리더라고.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해모바나딘은 원생동물이고 피나글로빈은 조개, 페류죠. 해모글로빈은 아시다시피 척추동물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두 번째, 전분의 노화. 전분의 노화는 어떨 때 잘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실온보다 냉장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난다. 즉 이제 따뜻한 밥을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뻣뻣해서 이제 이게 노화가 일어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음 중 교질 용액인 것은 이랍니다. 이 문제는 처음 봤는데 젤라틴을 물에 녹인 것이 교질 용액이랍니다. 교질 용액. 그래서 용액이 종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진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설탕물하고 소금물. 그러니까 뭔가를 걸렀을 때 하나도 걸러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분을 녹인 물은 뭐 조리인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나 뒤에 나오겠지 또. 뭐 이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타민의 전구체가 아닌 것은 이게 토코페롤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다음 중 비타민의 전구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토코페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외우면 좀 맥 없으니까 보기에 보면 이제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고 에르고스테롤하고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체랍니다. 이것도 따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환원당을 검출하는 시험법에서 펠링 시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무슨 시험법이라고 하는 게 세 개가 뺑뺑 돌아가면서 계속 시험에 나와. 펠링 시험법, 칼피 시험법, 켈달법.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서 뭐 다른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여튼 이거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혹시 이런 게 나오면 따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환원당은 펠링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질이 그 힘을 제거하여도 원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성질은 이게 틀렸어. 아는 건데 틀렸어. 원래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는 가소성 이렇게 외웠거든요. 가소성. 근데 이제 보기에 가소성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소성하고 가소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이렇게 설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시험에 가끔 잘 보이는 문제니까 꼭 소성이나 가소성으로 나오면 이제 이게 그런 말이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관한 설명 등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였어. 이 당질은 단당류까지 완전히 분해되어야 흡수가 될 수 있다. 뭐 이게 답이랍니다. 이건 그냥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화 흡수 속도라고 하는 걸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도를 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단당류에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만노스, 자일로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화 흡수 속도가 제일 빠른 게 갈락토스예요. 그 다음에 포도당, 과당, 만노스, 자일로스 순이고 이걸 앞대가리만 딱 따가지고 갈포과만자라고 입에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물론 뭐 순서대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갈포과만자라고 딱 입에 붙여놓으시면 돼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만노스, 자일로스 순으로 소화 흡수 속도가 이제 순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조건에 놓인 경우 자동 산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이 자동 산화라고 하는 걸 묻는 건데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말이야.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 산화가 가장 빠른 것은 메틸 리놀렌 에이트라고 합니다. 이 발음도 잘 안 되나. 메틸 리놀렌 에이트가 자동 산화 속도가 가장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우지 뭐. 다음 탄수화물의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은 비타민 B1이래. 나도 공부할 때 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를 외우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건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쫙 봤더니 그 비타민 B1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를 하고 비타민 B2는 세포 내 호흡에 관여를 하고 B12는 혈액세포 분열에 관여를 하고 비타민 C는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한답니다. 이것도 가능한 한 외울 수 있으면 이거 전체를 다 외워놔야지 이거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그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으면 감염,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치명적인 균은 무엇이냐. 이거 공부할 때 분명히 봤는데 이것도 제대로 외우지 않으니까 틀리는 거야. 비브리오균인데 비브리오균.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그러니까 어패류는 비브리오균이고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살모넬라균은 뭐 육류, 뭐 무슨 가공식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뺑뺑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패류는 비브리오균이다. 다음에 미생물을 신속히 검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평판 도말 배양법이라는 게 있대요. 평판 도말 배양법. 근데 어차피 그 문제 은행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뭐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온 문제는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처음 보는 말이나 그러면 문제랑 답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생으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미생물을 신속히 검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평판 도말법, 도말 배양법이다.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 음료수에 안식향 나트륨이 20ppm이 들어있다면 그 음료수 1kg에 첨가되어 있는 안식향 나트륨의 양은 총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여도 이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부분에 청량 음료수에 안식향 나트륨이 어쩌고 들어있는데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100g 중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자나 뭘 사보시면 항상 그 영양분 표시당에 보면 100g 중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그 100g을 생략해 놓은 거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0g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ppm, 퍼센트 퍼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량 음료수 100g에 안식향 나트륨이 100만 분의 1 곱하기 20만큼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100g 이 표시 기준이죠. 100g 나누기 100만 ppm이니까 100만 하면은 앞에 공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공이 4개가 남잖아요. 그죠? 공이 4개. 공이 4개가 남았어. 그럼 20을 여기다 곱해. 왜 20ppm이 들어있다니까. 20을 곱하면 0이 하나 더 떨어지고 끝자리가 2가 돼. 그러면 0이 3개가 되고 끝에가 2여. 그럼 0.002가 있단 말이에요. 0.002.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총 1kg에 들어있는 양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 계산한 건 100g 정도 들어있는 거니까 또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또 곱해. 그래서 이게 답이 0.022가 되는 겁니다. 0.02.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기가 있어야 푸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각 단위 생략되어 있는 것들 개념 이런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면 그냥 0.02가 답이다 외우세요. 이게 문제가 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인가 다시 반복되더라고.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 문제가.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념은 그렇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곰팡이가 생성한 독소가 아닌 것은 엔테로톡신.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뭔 톡신하고 톡신이 얼마나 많은지 외울 수가 없어. 그냥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돼. 곰팡이가 생성한 독소가 아닌 것은 엔테로톡신. 다음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것은 폴리오. 이것도 공부를 했는데 폴리오하고 뭐가 또 무슨 뭐 간염인가 뭔가 또 있거든요. 무슨. 근데 이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것은 폴리오다. 뭐 하나 또 있어요. 다 또 나오겠지 뭐. 다음 유충 시대의 제2 중간 숙주를 갖는 기생충이 아닌 것은 동양 모양 선충.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우리 뭐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 외워야지 뭐.
그래서 뭐 제2 중간 숙주를 갖는 기생충이 뭐가 있나 봤더니 페디스토마, 요코가 흡충, 아니사키스라는 게 하는 게 있대.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세요. 이게 뭐 네 놈 중에 어떤 놈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식품은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브리오균 얘기할 때 살모넬라는 육류와 그 가공식품이다. 외워두세요. 다음은 밀가루 및 물엿의 표백에 사용되어 무리를 일으킨 유해 물질은 롱가릿이다. 뭐 처음 듣는 말인데 옛날에 롱가릿이라고 하는 것을 밀가루 표백에 썼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못 쓰게 한답니다. 근데 못 쓰면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냥 외워두세요. 롱가릿. 밀가루 하면 뭐 롱가릿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 분유의 제조 공정은 이게 순서를 묻는 건데 이것도 조금만 이게 몰라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뭐 뭔가를 가공하려면 원료를 표준화해야지, 그지? 썰든지 뭐 깎든지 벗기든지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차갑거나 어은 걸 다짜고짜 뭘 끓이거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녹이든지 무슨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차 가공을 하는 거지. 농축을 할 건지 뭐 추출을 할 건지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유니까, 그죠? 분유니까 농축된 거를 쫙 뿌려가지고 이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죠. 분무 건조 방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통 속에 담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예 농분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원예 농분담, 원예 농분담, 원예 농분담 외워두세요. 다음은 뚜껑 제작 라인 시 컬링을 하는 이유. 이 컬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뚜껑에 먼저 캔 뚜껑에 보면 이거 동글동글하게 생겨 동심원처럼 생겨가지고 빡깍빡깍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묻는 건데 관내 압력으로부터 잘 견디게 하기 위하여 이걸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것도 외워야 되지만 이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해를 하고 한번 이제 넘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조림 301-15의 표시상으로 오는 곳은 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301-15라고 표시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데 301은 관내 내경을 나타내고 1은 관의 용적을 나타냅니다. 근데 용적이 너무 이게 수치가 너무 맥없는 것 같아. 1이 1g이요, 1kg요, 뭐 1리터요,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뭐 표시상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나중에 뒤에 또 문제가 나오면 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우유의 초고온 그 살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좀 생략해놨는데 우유 초고온 살균 시간 할 때 그 시간하고 조건, 뭐 온도하고 조건 이걸 묻는 건데 이런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유 같은 경우는 130에서 135도에서 2 내지 5초 동안 살균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 외우세요. 우유는 130에서 135도 사이에서 2 내지 5초 사이 살균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산 가공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산 가공 원료 이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은 계절적 변화가 심하다 이게 틀렸다는데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고 2015년도 4월달에 시행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